트럼프의 그린란드 집착,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속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전략과 어제 공개된 미국 국방 전략의 대전환, 그리고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이 새로운 큰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단순한 국제 외교 쇼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조기든 펭귄의 정체. 먼저 여러분, 최근 백악관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기묘한 사진 한 장 보셨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성조기를 든 펭귄과 함께 그린란드 설원을 걷는 AI 합성 사진입니다. 황당해 보이시죠? 하지만 이 사진 하나에 트럼프의 전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펭귄은 2007년 다큐멘터리에 나온 이른바 니힐리스트 펭귄입니다. 무리를 떠나 홀로 남극 내륙으로 걸어가는 펭귄의 모습이 세상의 통념에 저항하는 개인을 상징한다며 인터넷에서 유명해진 밈이죠. 트럼프는 자신을 이 펭귄에 빗댄 겁니다.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반항아,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선구자로 자신을 포장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유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백악관 공식 계정에서 올린 겁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AI 합성 사진 공세의 진짜 의도. 트럼프는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2026년부터 미국 영토라고 표시한 팻말 앞에 성조기를 들고 서 있는 합성 사진을 올렸습니다. 옆에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까지 함께 있는 사진이었죠. 왜 이렇게 AI 합성 사진을 계속 올릴까요? 이건 일종의 심리전입니다. 반복적으로 이미지를 노출시켜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린란드는 미국 땅이라는 인식을 심으려는 겁니다. 마케팅 기법 중에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게 있는데, 같은 이미지를 반복해서 보여주면 결국 사람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게 국내용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그린란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땅이라는 공감대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실제 군사 행동이나 강압적 외교를 하기 전에 국내 여론을 먼저 만드는 거죠. 다보스에서 벌어진 180도 반전. 그런데 지난 21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유럽 8개국에 부과하려던 관세도 철회했고요. 왜 갑자기 물러섰을까요? 덴마크, 프랑스, 노르웨이 등 7개 유럽 국가가 실제로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냈습니다. 트럼프가 정말 군사적으로 그린란드를 점령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그러자 트럼프는 이들 국가의 관세 폭탄을 예고했고 유럽도 보복 관세로 맞섰습니다. 제2의 관세 전쟁이 터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뉴욕 증시가 폭락했고 미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트럼프는 결국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합의의 틀이라는 애매한 표현. 하지만 트럼프는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닙니다. 다보스 연설 후 소셜미디어에 그린란드와 사실상 북극 지역 전체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합의의 틀이 뭘까요? 아직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트럼프가 협상 테이블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군사력은 안 쓰되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협상을 통해 그린란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거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은 제국주의 시대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U 집행위원장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보스 연설에서 미국 외에는 어떤 국가나 연합도 그린란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며 그린란드의 완전한 소유권을 원한다고 명확히 밝혔으니까요. 그 이유를 볼까요? 첫째, 지정학적 가치입니다. 미국 본토 방어의 최전선이죠. 둘째, 자원 전쟁입니다. 트럼프는 중국 의존도를 끊고 미국의 자원 안보를 확보하려는 겁니다. 셋째, 미래를 내다본 선점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해빙이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가 개통되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물류 시간이 40% 단축됩니다.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생기는 거죠. 트럼프는 지금 미래의 골드러시를 선점하려는 겁니다. 미국의 새 국방 전략의 충격적 우선순위. 어제 발표된 미국의 새 국방 전략은 충격적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우선순위의 대전환입니다. 1순위는 본토 방어입니다. 북극에서 남아메리카까지, 특히 그린란드, 멕시코만, 파나마 운하에 대한 통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그린란드를 서반구에 포함시켜 사실상 미국의 배타적 영향권으로 규정한 겁니다. 2순위는 중국 억제입니다. 흥미로운 건 2022년 국방 전략에서는 중국이 1순위였는데 이번에는 본토 방어 다음으로 밀렸다는 점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한 억제를 강조했습니다.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 하락.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점입니다.
2022년에는 북한을 중국, 러시아 바로 다음에 위협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이란 뒤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북한 비핵화 언급이 완전히 빠졌다는 겁니다. 2022년에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명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표현이 사라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현실적으로 포기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고 관리와 억제로 방향을 전환한 거죠. 북한에 대해서는 대규모 재래식 전력이 노후화됐지만 한국은 북한의 침공 위협에 맞서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만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핵 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는 했지만 이건 북한의 위협을 인정하는 것이지 해결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동맹국에게 떠넘기는 방위 책임. 이번 국방 전략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동맹국의 분담입니다. 유럽, 중동, 한반도에서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에 일차적 책임을 맡도록 하는 것을 우선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군은 핵심적이지만 제한적인 자원만 제공하겠다는 거죠. 한국을 향해서는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이 알아서 북한을 막으라는 겁니다. 미국은 뒤에서 최소한만 지원하겠다는 거죠. 유럽에 대해서는 더욱 직설적입니다. 그동안 나토를 통해 무임승차했다고 비판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의 무임승차를 조장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유럽의 책임이라고 못 박았죠. 19세기 멀로 독트린의 부활. 미국의 새 전략은 19세기 멀로 독트린의 21세기 버전입니다. 멀로 독트린이 뭐냐고요? 1823년 제임스 멀로 대통령이 발표한 외교 정책으로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의 배타적 영향권이니 유럽은 간섭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이걸 부활시키려는 겁니다. 서방구는 미국 것, 그린란드도 서방구에 포함된다. 따라서 그린란드도 미국 영향권이다. 이런 논리죠. 북극에서 남아메리카까지를 사실상 미국 본토로 규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멕시코만, 파나마 운하는 물론이고 그린란드까지 미국의 세력권 안에 넣으려는 거대한 구상입니다. 골든돔, 미래 방공망의 핵심.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골든돔이라는 차세대 방공망 때문입니다. 골든돔은 미국 본토를 360도 전방위로 보호하는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북극 방향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고 요격하는 건데 그러려면 그린란드가 필수입니다. 그린란드에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면 러시아나 중국에서 북극을 거쳐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국 본토에 도달하기 전에 격추할 수 있습니다. 새 국방 전략은 골든돔 구상을 본토 방어의 핵심 요소로 명시했습니다. 제1도련선, 중국 포위의 최전선. 중국 억제 전략도 구체적입니다. 제1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거부형 방어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도련선이 뭘까요? 오키나와에서 시작해 대만, 필리핀을 거쳐 말라카 해협까지 이어지는 섬들의 연결선입니다. 이 선을 따라 방어선을 구축하면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리한 군사적 힘의 균형을 유지해서 중국과의 무력 충돌 자체를 예방하겠다는 거죠. 러시아는 더 이상 유럽의 위협이 아니다. 러시아에 대한 평가도 흥미롭습니다. 세계 최대의 핵무기 보유국이자 이를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 본토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중, 우주, 사이버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고요. 하지만 핵심은 모스크바가 유럽의 패권을 노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 즉, 러시아가 유럽을 위협할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럽은 알아서 러시아를 막으라는 메시지죠. 이게 바로 미국이 유럽에 계속 관여하겠지만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를 우선시하겠다고 밝힌 이유입니다. 우선 순위에서 유럽이 밀린 겁니다. 이란, 수십 년 만에 가장 약한 상태. 이란에 대해서는 수십 년 만에 가장 약화되고 가장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란이 후원하는 저항의 축도 초토화됐다고 봤고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재래식 군사력을 재건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다시 핵무기를 획득하려 시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미국 전략은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첫째, 서방구 우선. 세계의 경찰에서 벗어나 미국 본토와 그 주변 지역 방어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린란드는 이 전략의 핵심 퍼즐입니다. 둘째, 동맹 분담 확대. 미국이 모든 걸 다 해주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각국이 먼저 자국 방어를 책임지고 미국은 핵심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만 하겠다는 거죠. 셋째, 중국 억제 중심. 중국과의 전쟁이 아니라 압도적 힘으로 중국을 억제해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힘의 균형을 통한 안정이 목표인 거죠. 한국이 처한 새로운 현실. 우리 한국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을까요?
미국은 한국이 대북 억제에서 주된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 같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알아서 하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은 계속되겠지만 전면적 군사 개입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미국이 자동으로 나서주던 시대가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북한 비핵화 목표가 사라진 것도 심각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면 한국은 핵무장 국가와 단독으로 대치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를 요구할 게 분명합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3배에서 5배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거부할 수만도 없습니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미국의 해구상과 확장 억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5가지. 첫째, 자주국방 능력 강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 응징 보복 등 3축 체계를 조속히 완성해야 합니다. 정찰 위성, 무인기, AI 전력, 사이버 방어 능력도 대폭 확충해야 하고요. 둘째, 한미동맹의 재정의. 가치 동맹에서 이익 동맹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면 우리도 이 동맹에서 우리 이익을 명확히 하고 관철시켜야 합니다. 일방적 양보가 아니라 상호 호혜적 동맹으로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셋째, 외교 다변화. 미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중국, 일본, 유럽, 동남아 등과 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안보 경계는 늦추지 않는 균형 외교가 필요합니다. 넷째, 북한 문제의 독자적 대응.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했다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투트랙으로 북한 도발을 억제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평화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섯째, 경제 안보 강화. 핵심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경제 보복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우리 강점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외교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주국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집착과 새 국방 전략은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미국 우선주의 서방구 우선, 동맹 분담 확대. 이 모든 키워드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각자도생의 시대. 한국은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에 의존해왔습니다. 동맹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동맹의 성격이 바뀌어 각자도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주 독립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